우리 신자는 알다시피 이게 밭전자에다가 뚫을 꼰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밭을 이렇게 뚫고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예, 이 신유술을 제가 이제 왜 썼냐면, 지금 오늘 배워야 될 게 이 신유술인데, 신유술이라는 것은 계절로 보면 이제 가을이죠, 가을. 가을인데, 이 가을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주에서는, 계절에서는 그것을 먼저 전체적으로 좀 짚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가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나. 자,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 동지라는 게 있겠죠? 네, 여기는 우리 기초 시간에 배웠어요. 하지, 음양오양 할 때 여기는 춘분, 여기는 추분, 이렇게 있겠죠? 이제 이것은 이제 여기에 이쪽의 영역이에요. 이쪽의 영역.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춘분, 추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오늘 배울 게 이제 요쪽 영역인데 요게 한 9월 23일에서 한 4일 정도 돼요. 추분이. 근데 추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낮과 밤의 비가 같다라는 거야. 9월 23일이 되면.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 단계부터는 다 뭐냐면 음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 동지라는 것은 의미 자체가 음의 꼭지점이야. 꼭지점. 음이, 그러니까 추분부터는 음의 꼭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이 동지라는 것은. 여기는 당연히 양의 꼭지점이겠죠. 하지는. 이게 일을지예요. 그래서 양의 꼭지점. 여기는 당연히 그래서 오하가 있겠고 여기는 자수가 있겠죠. 네? 우리가 이제 이게 계절의 학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를 스스로 고려서 한번 하나하나씩 그 의미를 새길 필요가 있어요. 하지라는 것은 오하라는 건 뭘까요? 지금이 오하월이죠. 그러니까 요번 달에 제가 조심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양의 꼭지점이라는 건 뭐냐면 양이라는 건 뭐냐면 내 팔다리를 엄청나게 쓴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부지런하게 엄청 많이 일을 하겠죠. 그래서 이 양의 시기는 이 오하의 시기는 양의 꼭지점의 시기는 아주 일을 정말 엄청난 일의 양을 소화하든지 안 그러면 과로사를 하든지 아니면 사고가 나고 어쩔 수 없이 쉬게 되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흉이라는 것은 항상 같이 있어. 그러니까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면 그거에 반해서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복 모든 건 다 음양이잖아. 그래서 이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 그게 이제 자연의 이치란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오하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만 휴식을 해야 되는 그 두 가지의 의미가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이 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올해 무리하다가 병원에 눕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과로사든 사고든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은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면 교통사고 날 가능성도 없잖아요. 그리고 맨날 야근하면 뇌에 문제가 생겨갖고 쓰러질 수도 있잖아. 과로할 수 있잖아. 그런 어떤 양의 꼭지점이야. 그럼 반대겠지, 동지는. 동지라는 건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코드예요? 자는 코드죠? 이거는 손발이 없는 코드예요. 이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그래서 개수나 자수 이런 사람들이 극소심한 이유가 그거예요. 다 생각만 하거든요. 그리고 밀어. 네가 해. 그래서 모사를 하고 계획을 하고 다른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하기에는 겁이 나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인 영역인 거야. 꿈의 영역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꾸 시켜. 나는 팔다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수생목, 목으로 향해서 가는 거야, 이 자는. 봄을 향해서 가는 거라고. 왜? 목이 자기 대신 손발의 역할을 해주거든. 어? 손발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개수를 박쥐라고 그러잖아요. 네? 굉장히 소심한 거예요. 그래서 자수라는 것은. 극소심. 내가 어떤 일도 못해, 잘. 작간 사람들의 특징이야. 그러면 얘는 손발이 쉴 틈 없이 움직인다 그러면 얘는 손발이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얘는 열심히 일하겠고 얘는 열심히 생각을 하고 누굴 시키려고 하겠지. 의존성이 나오겠지, 거기서. 수들은 자기가 직접 일 안 해. 아까 우리 선생님이 금방 수의 영역 같은 얘기를 말씀하셨거든요. 나 그냥 놀고 먹고 싶다. 그냥 남들이 돈 벌어온 거 나 그냥 그거 쓰고 싶다. 그게 이제 이 수의 영역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중간 단계에서 추분이라는 것은 9월 23일에서 4일이 되면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팔다리가 점점 쪼그라드는 그런 시기가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추분이 위로 올라간다는, 상승한다는 음의 기운이 점점 커지는 것이 바로 추분의 어떤 가장 중요한 기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백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할로가 오고, 할로 다음이 이제 상강이 되고, 상강이 지나면 뭐가 돼요? 입동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상강 때 주로 뭘 먹어요? 추어탕 먹잖아. 몸의 기를 보호하라고 상강 때 먹는 거예요. 추어탕을. 자, 그래서 요거 일단은 지우고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을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신금하고 유금을 구분하는 게 되게 어려워해요. 학생분들이. 도대체 신금도 금이고 유금도 금인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얘는 아직 소통되고 있는 그런 상태죠. 하늘의 기와 소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천문이에요, 천문. 천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열려져 있는 거. 이게 이제 닫히면 모든 하늘의 기가 밑으로 내려오지 못해서 그걸 규벽이라고 이렇게 하늘에 담이 쳐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금은 아직 열려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금 속에는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 임경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지장간에서. 항상 지장간에서는 이 중기를 잘 봐야 돼요. 이 중기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방향성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금은 결국 어디로 가고 싶어 한다? 수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수로. 편안하게 먹고 살고, 편안하게 정신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게 신금의 최종 목적이라고. 그래서 이때, 이 신금 때까지는 뭐가 가능하냐면 수정이 가능해요, 수정. 바꿀 수 있어요. 뭐든지. 그러니까 내가 의사가 될지, 또 변호사가 될지, 간호사가 될지, 이때는 바꾸는 게 가능한 거야. 유금은 못 바꿔요. 이때는 바꿀 수 있어요. 입추라고 하죠. 가을이 문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입추. 양력으로 8월 7일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을이 문이 열렸다라는 건데 이때 진짜 가을이 시작돼서 수렴의 시기인데 그러면 유금하고 신금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 둘 다 수렴이면 가을이니까 다 수렴이라고 그러잖아. 신금은 수렴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과정. 이 과정의 시기예요. 수렴의 과정. 수렴한 거예요? 아니에요? 수렴한 거 아직 아니에요? 수렴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과정에 있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거야. 수정이 가능한 거야. 내가 원래는 목조주택을 짓고 싶었는데 갑자기 콘크리트 주택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집을 30평만 지으려고 그랬는데 건축허가 변경을 해서 뭐 35평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원래 2층 집으로 지으려고 그랬는데 3층 집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직은 신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색깔로는 흰색이죠. 방향으로는 서쪽인데 무슨 서쪽? 남서쪽이겠죠. 남서. 천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고성. 이 천고라는 거는 외롭다라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왜 외로울까? 어? 왜 외로울 것 같아요? 이 신금이? 신금 어디서 넘어왔어요? 미토에서 넘어왔죠? 네? 그러면 미를 이해해야 되겠죠? 미라는 것은 아직 화의 기운을 갖고 있어요. 미에서 넘어왔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미 안에는 금이 없어요. 이 안에는. 네? 이 안에는 금의 기운이 없기 때문에 얘는 한 번도 어떤 목적을 본 적이 없어. 자기가 어떤 결과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거거든요. 뭐가 부정적인 거예요? 생각이 부정적인 거예요. 생각이. 행동은 과감해요. 화의 기운을 담고 있기 때문에 행동은 일단 해보고 보자, 하고 보자인데 생각이 부정적인 거예요. 생각이 소심한 거예요. 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숲속에서 길을 잃은 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게 미토예요. 그래서 미토는 반드시 금을 봐야 되는 거야. 미토가 금을 보지 못하면 갈 곳을 잃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결과를 본 적이 없어요. 이 안에는 금이 없잖아. 이 안에는. 그죠? 뭐가 있어요? 정을기가 있죠? 금을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금의 코드가 있거든요? 이미? 왜? 결과가 궁금한 거야. 결과를 보고 싶은 거야. 결과를 맛보고 싶은데 한 번도 그 맛을 본 적이 없는 거야. 자기 안에는 없으니까. 어?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금이 있어야지 그 결과의 맛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미토의 기운에도 분별하고 구분하는 그런 기운들은 분명히 들어있거든요. 그런 코드는 들어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을목이라는 것은 목이라는 것은 뭔가 벌리고 행동하는 그런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아직까지도 이것저것 하는 기운이 있는 거예요. 미토라는 것은. 그래서 이걸 미역성이라고 했잖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뭘 찾아서. 나의 꿈을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집중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결과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방향을 정해주는 게 금이라고. 여기서는 신금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미토가 신금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신금하고의 어떤 인연에 이 천고성이 개입이 돼 있는 거야. 응? 왜냐하면 내가 방했던 어떤 그런 기운들이 금으로 넘어왔잖아. 그래서 뭔가 이제 결과가 보여.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얘는 이제 결정이 된 거야. 어디로 가야 된다? 수로 가야 된다라고. 나는 빨리 뭔가 완성해서 결과를 보고 쉬고 싶다라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수로 가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 열심히 일하는 코드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결별을 해야 되잖아. 이별해야 되잖아. 얘하고 이별을 해야 돼요. 미토까지는 뭐냐면 시작해서 그냥 열심히 하는 코드예요. 방향성만 정해진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여름의 그 코드가 있는데 그 여름의 코드하고 이제 열심히 하는 코드하고는 이별을 하는 게 신금이에요.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나하고 놀자 하는 친구들을 다 끊어야 돼. 전화 받으면 안 돼. 다 차단시켜야 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연애했던 누구야 그 복순이하고
이제 그만 헤어져야 돼. 내가 출세하려면. 어?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오지 마 하는 게 신금의 속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신금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농사 짓는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정해졌어. 과수원에서 이 미토 때까지는 내가 브루베리를 심을지 사과를 심을지 복숭아나무를 심을지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추려졌어요. 복숭아나무나 브루베리 중에서 이제 하나 선택해서 이제 그걸 심어서 그걸로 결과를 보고 싶어 하거든. 상품의 가치를 만들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까지는 여기에 필요한 사람들하고는 전부 다 결별하고 새로운 사람들하고의 결합이 돼요. 새로운. 뉴가 되는 거야, 뉴. 어? 새로운 사람들하고의 인연을 다시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결과의 그런 어떤 코드하고 이 열심히 일하는 코드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사오미, 아까 그랬잖아요. 열심이라는 거. 그 사오미의 코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금을 보지 못하면 그냥 인생 자체를 그냥 열심히 일하다 끝나는 거야. 한 번도 결과를 보지 못하고. 물론 운에서 들어오겠지만.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일을 하는데 그 새로운 사람들이 이 사주에서는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임수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내가 일을 하는 거야. 어? 그래서 우리 신금을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집을 짓는 거예요. 집. 이런 집이 있으면 굴뚝도 만들고 여기 울타리도 만들고 지금 신금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초부터 해갖고. 그러니까 많은 인력들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엄청나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때는 그렇게 정밀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짓고 있는 동안에 이것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어요. 이 집을. 변경될 수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대충 문짝 따는 사람, 창문 따는 사람, 굴뚝 만드는 사람, 조경하는 사람 전부 다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토도 있고 임수도 있고 경금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성 여기서 계속 이 사람들이 합치해서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을. 그러니까 이거 완성된 집이에요? 미완성이죠?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그래서 신금은 가능성의 오행이라고 모두 볼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근데 결국은 어디로 가고 싶어 한다? 수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나중에 삼화합에서 신자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로 가고 싶은데 이 미완성의 집을 어떻게 내가 만드느냐의 문제가 바로 신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금은 시행착오가 그래서 많을 수가 있어.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것을 택해서 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에너지와 여러 가지 지식과 이런 것들이 전부 같이 필요한 것들이 바로 신금의 코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벽돌이 좀 느슨하게 붙고 창문이 뭐 잘못 껴져 있고 문짝이 좀 삐그덕 거린다고 그래도 이거 뭐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때는 그냥 괜찮아. 아직 왜? 이 집에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은 주인 없는 집이야. 주인 없는 집이 신금이에요. 누구나 차지할 수 있어요. 그만큼 그래서 치열해. 주인이 정해질 때까지. 유금은 주인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집에 아무나 들어가도 주거 침입으로 안 걸려. 그리고 문도 항상 개방돼 있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아직까지는. 근데 유금의 집에 잘못 들어갔다는 총 맞죠? 그건 사유지야. 그건 주거 침입되는 거야, 들어가면. 그래서 신금은 이렇게 가능성도 있고 주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데코를 해서 정말 아름다운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생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생이라는 것은 시작의 기운이면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렴 과정인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직은 키워드가 뭐냐면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우리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이 미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수가 우리가 7 할 때 14일에서 요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나무를 키울지 주 종목이 결정이 된다고. 설계가 변경되고 수정되고 방향이 정해지는 게 임수 요 기간이라고. 그래서 신금에서 요 기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때로 접어들면 이미 처소가 되거든요. 이게 고처자예요. 이게 고처자. 고처. 이미 장소가 마련이 된 거야. 이게 장소라는 뜻이거든요. 장소, 처소가. 처소라는 게 이게 장소가 만들어졌다는 거야. 처소가. 입추 다음에 이제 그 처소잖아요. 기간이. 그래서 요 기간에는 이미 이제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이 결정된 거야.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시기는 뭐예요? 설계는. 설계는 이미 하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신금을 설계하고 지휘하는 건 누가 한다? 경이 아니라 임수가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지장간을 볼 때는 중기를 세심하게 봐야 돼. 네? 중기가 그 삼합의 코드거든요. 중기가 다 삼합이에요. 삼합이라는 건 뭐예요? 목적성을 갖는 거란 말이야. 지금 삼합은 안 배워서 몰라도 되는데, 일단은 그래서 이 중기가 결정한다라는 거.